우리가 상기도 쪽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는 거예요. 사실 질병의 가장 큰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 호흡기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암에 걸려도 아니면 유방암에 걸려도 아토피에 걸려도 대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호흡기를 통해서 많은 균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의 총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감기라든지 혹은 또 독감, 천식, 기관지염, 또 코에 있는 비염, 그리고 축농증, 폐렴, 만성 폐쇄성 동맥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에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 건조해져서 그래요. 건조해져서. 대부분 우리가 건조한 게 심하면 병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습도가 심해도 병이 많이 생겨요. 극과 극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지 않은데, 계절에서 겨울은 감기의 계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여름에도 잘 걸려요. 그죠? 여름에도 감기 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약한 사람들이 감기에 잘 걸려요. 보면 주로 몸이 약한 분들 주변에 보면,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 몸이 약해질 때 감기에 잘 걸려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감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열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들어와서 단지 열을 만들고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질병에 관여해서 생명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이 약한 분들 아니면 몸이 약하지 않은데 면역이 약한 사람들, 면역이 약한 사람들도 감기에 굉장히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호흡기 질환들을 예방하려면 면역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몸을 좀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짝을 맞는 영양소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짝이 맞지 않다? 당분만 많은 거 짝이 안 맞겠죠? 그 다음에 또 단백질만 많은 거 짝이 안 맞겠죠? 그다음에 지방만 많은 것도 짝이 안 맞겠죠? 그래서 짝이 맞는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면역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면역이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짝이 안 맞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흰쌀, 흰밀, 설탕, 식용유로 만든 음식들, 그리고 뭐 튀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결여된 영양소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이 맞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미쳐지는 부정적 요소가 뭐냐 했더니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안 맞는 것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들 있죠. 설탕 같은 거 면역을 가장 많이 떨어뜨려요. 튀김 음식, 기름, 트랜스 지방 면역을 가장 많이 떨어뜨려요. 그냥 먹자마자 면역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매 끼마다 우리가 채소를 드시든 혹은 한 끼에 과일을 먹든 그 다음에 생채소를 먹든 콩과 견과를 먹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채식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을 올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는 건데, 걷는 것도 중요한데 땀이 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숨차고 근육이 아플 수 있지만 시간 지나가면 단련이 됩니다. 폐도 단련될 수 있고 심장도 단련될 수 있지만 또 뭐가 단련돼요? 근육과 뼈가 단련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퇴부 골절이나 뼈 골절 사고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 똑같이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쪄도 운동을 했던 노인들은 괜찮아. 근데 운동을 평소 거의 안 했던 분들은 그냥 금이 가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대퇴부 골절 사망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뼈 마찬가지예요. 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도 역시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 똑같은 체중을 갖고 있어도 지방 살보다는 근육량이 좀 많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매일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규칙적인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자, 세 번째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산소 작용이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어떻게 한다? 굉장히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햇볕을 쪼이는 거예요. 햇볕. 우리가 햇볕을 쪼이게 되면 피부는 뭐 좀 이렇게 탈 수 있겠지만 이 몸속에 비타민 D가 충분히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자체에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 작용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럼 콜레스테롤을 가지고도 사용을 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몸에 칼슘을 흡수시킬 수 있는 영양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어서 저녁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노동하고 일하고 열심히 막 힘들게 그 일한 사람들이 불면증 겪는 거 거의 못 보셨죠? 거의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곤하게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불면증을 겪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호르몬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불면증이 생겼냐? 많이 운동하지 않거나 우리가 활동하지 않거나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긴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여러분, 물은 좀 남아도 괜찮아요. 남으면 소변으로 빠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면역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게 음주, 흡연,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막 사용하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이 남용이 될 수 있어요. 약물 남용, 그것도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과로도 면역을 떨어뜨려요. 너무 피곤한 거 면역이 엄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12시 이전에 자야 돼요. 저녁 12시 이전에 주무셔야 면역을 유지할 수 있거나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자는 사람들은 면역력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기 걸릴 때 늦게 자는 사람과 빨리 자는 사람 누가 빨리 나을까요? 당연히 일찍 자는 사람들이 빨리 낫습니다. 최소한 감기 걸리거나 몸살 날 때는 8시, 9시에 등을 소등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감기 정말 빨리 나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감기 혹은 이 호흡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요즘에 공기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공기질이라고 하죠. 공기질. 공기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오염 농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옛날보다 이런 시골도 이런 산속도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죠? 근데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호흡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규칙적으로 냉수 마찰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냉수 마찰을 해서 몸을 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할 거야. 땀 좀 흘리고 면역이 강해지겠죠. 나는 평소에 좀 소식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프기 전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뭔가 자기만의 준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자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나는 앞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9시면 잘 거야. 10시면 잘 거야.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실 거야. 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면역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면역력이 올라가면 병 걸리고 싶어도 절대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배뇨 작용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돼요. 배뇨.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것이 어떻게 배출될까요? 소변이나 대변이나 혹은 또 땀으로 배출되겠죠. 그럼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되고, 소변을 많이 보면 마셔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운 날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체적으로 독소가 많이 빠져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물을 마셔줘야 되고, 땀 흘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소변이 정말 맑게 나오도록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주셔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소변이 이제 노란색이에요. 그럼 내가 소변이 노란색이라 독소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물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물이 많은데도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는 분들은 독소가 정말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데, 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이뇨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배뇨 작용이 잘 되면요,
2단계에서는 혈액이 가장 빨리 깨끗하게 돼요. 사실 이 순환, 대사, 배뇨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엄청 깨끗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기간 동안 물을 많이 마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혈액을 보면 달라요. 그 다음에 몸의 체온인데 체온. 감기 바이러스가 체온보다 낮은 곳에서 잘 번식을 해요. 신기하죠? 보통 쓰레기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부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나 세균은 우리 몸 안에서 번식이 될 때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얘들은 죽어요.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 얘들은 번식을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사람이 죽으면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죠. 왜 부패할까요? 세균 활동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 위쪽으로를 제외하고는 항상 따뜻한 그 체온이 유지돼야 돼요. 머리 쪽이 뜨거우면 안 돼요. 머리 쪽이 뜨거우면 뇌 신경이 손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뇌는 열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머리 쪽은 뜨거우면 안 되고요. 머리가 뜨거운 분들은 머리에 찬 수건을 자주 대주시는 것도 괜찮고 목에 수건을 둘러주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아래쪽, 목 아래쪽은 따뜻해야 돼요. 특히 겨드랑이부터 사타구니 이렇게 림프가 있는 곳은 따뜻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죠? 여름에 집이 꿉꿉하면 곰팡이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 보일러를 돌려주잖아요.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가 생기기 전에 예방이 된다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곰팡이 피는 거예요. 몸에도 이런 작용이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이 많은 곳을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있는 그런 장소들 있죠. 그런 장소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백혈병이나 암 환자분들, 그러니까 암이 있는 분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때 체온이 떨어지거나 이때 우리가 몸속에 해결되지 못한 독소가 있거나 아니면 과로를 통해서 몸이 피곤하거나 그때 그 균들이 어떻게 한다고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균을 우리가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 면역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시는 게 처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백혈병이 있는 분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거 안 좋아요. 그리고 암 말기에서부터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한 환경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름철은 괜찮아요. 습이 많으니까. 근데 가을부터 봄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겨울철에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기도 쪽에 건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될 게 물을 많이 마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을 많이 마시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물에 약해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바이러스의 생활 조건에서 습기를 주어서 이제 바이러스 번식을 막아야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습기를 주면 좋냐면 유칼립투스 오일이 들어있으면 좋아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스프레이 같은 데 뿌려서 하시는 것도 좋고 가습기는 세균 문제 좀 주의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물만 수중화시킬 수 있는 증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만 만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수건 같은 거 많이 빨아서 놓으셔도 돼요. 수건이 저녁 내내 마르면서 건조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A가 충분히 필요하다. 사실 호흡기 질환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와 비타민 A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생채소나 당근 이런 데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A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호흡기 기관들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가 튼튼해야 사실 다른 질환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요 어떤 특정 환자만이 아니라 다 위험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 많죠. 그 다음에 오존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생활 어떤 폐기, 폐수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공해 물질, 중국에서 건너오는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특별히 자동차 매연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요. 그런 나쁜 공기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히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그러면서 이제 이산탄소 농도도 올라가고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리 이것을 방지해주면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몸이 약할 때 이 호흡기, 상기도 쪽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빨리 몸이 더 망가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감기 혹은 기관지염, 폐렴, 인후염, 상기도 쪽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간헐적 금식을 좀씩 하는 거예요. 금식하실 때도 숟가루를 드시면서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금식할 때 물 안 마시고 금식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로 마셔야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마셨을 때보다 배 정도, 한두 배 마시면 정말 좋아요. 보통 우리가 감기는 면역 기능이 약해서 걸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뭔가 어떻게 영양소를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열량이랑 고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 부족에서 감기가 온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뭐라고 보통 말하죠? 평소에 잘 먹어라, 영양 섭취 잘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노폐물이 많아서 독소가 많아서 걸리는 거예요. 독소가. 물론 우리가 좋은 영양제가 없으니까 독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고열량, 고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고기 먹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흑염소 먹어라, 뭐 영양제 보약 먹어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몸이 약해질 때. 근데 오히려 몸이 약해질 때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간이. 신장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 보면 신장이 망가지는 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질 때 고열량, 고단백, 고영양식 이런 잘못된 시기를 통해서 잘못된 영양제를 통해서 신장이 한 10년 쓸 거 한 2년 만에 망가지고 막 그런 결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식사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3일간 먹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딱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균, 병균, 혹은 또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활동, 바이러스, 암, 지방, 뭐 포도당 이런 것들이 다 중단돼 버려요. 중단되면서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때 우리가 숟가루를 먹게 되면 항생제를 능가하는 살균력을 갖고 있어요. 살균의 역할을 한다. 살균. 균을 정말 그냥 억제를 시켜요. 균 억제. 보통 한 번에 우리 그 6g, 10g 뭐 이렇게 드셔도 돼요. 빨리 해독이 됩니다. 대신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변비 걸릴 수 있어요. 숟가루가 뭐 수분을 흡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숟가루를 드시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피가 맑아진다. 피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